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찐 사연을 읽어드리고 시원하게 같이 욕해드리는 DJ 담비입니다. 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20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해주는 대신 드림인 10개명을 보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 파혼을 고민하고 있는 33살 예비신부의 사연입니다. 그럼 바로 사연부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담비 DJ님, 저는 김혜희라고 하고 8개월 후에 결혼을 앞둔 33살 예비신부입니다. 예비신랑은 40살이고 대학병원 의사인데 너무 심각한 마마보이입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사연을 보낼지 말지 몇 번이나 망설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제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혹시나 예비 시어머니가 이 사연을 보게 될까봐 무서워서요. 그런데 시원한 욕과 함께 해결책을 알려주신다는 말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편의상 예비신랑을 예랑이라고 부를게요. 저와 예랑이는 현재 송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 3억이고 예랑이는 어머니가 관리해 주셔서 잘 모르지만 저랑 비슷하게 모아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집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결혼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부모님께서 저희가 결혼하게 되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주겠다고 하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랑이는 스펙만 보면 정말 완벽한 신랑감이에요. 40살에 대학병원 의사고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고민을 이해하시는데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런 조건의 남자를 만난 게 처음이라 저는 행운처럼 느껴졌어요. 의사랑 결혼한다고 하니 주변에서도 모두 부러워했고 절대 놓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부모님도 처음부터 저를 무척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첫 데이트 때부터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예랑이가 꺼낸 카드가 어머니 명이더라고요. 그때는 포인트 때문에 가족 카드를 쓰시나?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40살 먹은 의사가 자기 명의의 카드가 단 한 장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지출을 어머니 카드로 하고 매달 카드값도 어머니가 결제하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캐물으면 실례일 것 같아서 조심스러워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내 월급은 엄마가 다 관리해주고 있어. 아무래도 엄마가 나보다 더 꼼꼼하시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렇게 모았다는 저축액이 어느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자금으로 쓸 돈도 서로 공개했는데 예랑이는 자신이 모았다는 돈에 대해 말할 때마다 얼버무리기만 해요. 1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 몇 년째 이렇게 살았다면 상당한 금액이 모여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번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오빠, 매달 얼마나 저축하고 있어? 우리 결혼하면 어떻게 돈을 관리할지 미리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예희야, 그건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설마 우리 엄마가 내 돈을 다 가져갈까봐 그래? 였어요. 다 큰 성인이 자신의 재정을 전혀 관리하지 않는다는 게 솔직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앞으로 우리 부부의 삶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는 예고편 같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실 예랑이가 아직까지 어머니의 모닝콜을 받고 일어나더라고요. 40살의 성인 남성이, 그것도 대학병원 의사가 매일 아침 어머니의 모닝콜을 받는다는 게 처음엔 너무 이상했지만 그냥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옷과 외모에 대한 간섭은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패션 감각이 너무 좋으시다며 자랑하길래 저도 좋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건 연애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랑이와 둘이서 백화점에 가서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마음에 드는 셔츠를 발견해서 한번 입어보라고 권했더니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더니 사진을 찍어 어머니께 보내는 거예요. 엄마가 봐주셔야 실패가 없다면서요. 그러더니 어머니께서 예의가 아직 널 잘 모르나 보네. 그 색상은 내 얼굴 톤이랑 안 맞다고 하시면서 내일 자기랑 같이 백화점에 가보자고 하셨다며 그날 저랑은 아무것도 사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40살이나 먹고 자기 옷 하나 스스로 못 고르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인 걸까요? 머리 스타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빠 머리가 길어서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제가 다니는 미용실 한번 가보는 게 어떠냐고 했더니 또 어머니께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예의가 나 머리 긴 것 같다고 자르라고 하는데 나 지금 머리 어때? 자를 때 됐나? 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지금은 좀 기르는 게 좋을 것 같다. 너무 짧으면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시는 바람에 그대로 미용실 가기를 포기했어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대학병원 의사로서 매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왜 자신의 머리 스타일 하나 결정하는데도 어머니의 허락이 필요한 걸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커플링을 맞추러 갔을 때였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랐더니 예랑이가 잠깐만 하고는 어머니께 사진을 보내고 바로 전화를 걸더니 엄마 우리 지금 백화점에 왔는데 예희랑 커플링 맞추려고 하나 보고 있거든. 좀 봐줘요.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사도 될까? 그 순간 백화점 직원분과 제가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민망해서 고개를 돌렸던 기억이 납니다. 데이트 약속도 수없이 깨졌어요. 뮤지컬을 보기로 했었다가도 공연 시작 1시간 전에 어머님께서 외식하자는 한마디에 바로 가버린 적도 있고요. 티켓값도 아깝지만 그보다 더 서운한 건 제가 늘 뒷순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앞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은 과연 어떻게 될지 너무 무서운데 친구들의 반응은 저랑은 완전 달라요. 이미 결혼한 친구들은 야, 세상에 의사랑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올 것 같아? 게다가 시어머니가 아들 웬만한 거 다 해주시는 게 얼마나 좋아. 너는 신랑 챙기느라 고생할 일도 없겠다. 어차피 남자들은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서 진짜 손 많이 가는데 너는 그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얼마나 좋아. 또 다른 친구는 자기 아는 언니가 의사와 결혼했는데 의사들은 워낙 바빠서 이런 게 당연하다면서 그 언니 남편도 수술 들어가면 몇 시간씩 걸리고 밤에 응급실 당직도 들어가야 하고 일이 너무 바빠서 시엄마가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게 오히려 고마울 정도래.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알게 될 거야. 의사 와이프들은 다 그렇게 산다더라. 심지어 회사 동기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언니, 요즘 세상에 의사면 대박 아니에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돈 관리도 다 해주시고 어차피 결혼하면 남편이 시어머니보다는 와이프 편 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가서 천천히 바꾸면 되죠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다들 의사니까 의사라서라는 말을 하면서 모든 걸 이해해주라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틀린 말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아니랬던 거죠. 진짜 문제는 정식으로 결혼 얘기가 오가고 준비를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간 날의 일이 아직도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힙니다. 드라마 보면 여자가 드레스를 딱 갈아입고 커튼이 열리면 남편이 이쁘다고 놀라고 박수 쳐주고 하잖아요. 제가 꿈꿔왔던 로맨틱한 순간이었는데 그날의 기억은 온통 눈물과 수치심 뿐이에요. 처음 드레스샵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설렜습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디자이너의 드레스들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시어머님도 함께 가자고 하셔서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티를 못 냈어요. 그래도 예랑이 말대로 패션 감각도 좋으신 것 같았고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동이었죠.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고른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심플한 머메이드 라인 드레스였는데 시어머님께서 얼굴을 찌푸리시더니 요즘 누가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드레스샵 직원분도 계신데 마치 제가 옷을 잘못 입은 아이처럼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는
이런 촌스러운 드레스 입으면 안 돼.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집 아들인데. 너도 공주처럼 풍성하고 화려한 드레스를 입어야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직원분께 A라인으로 된 것 중에 제일 화려한 거 있죠? 비즈도 많이 달리고 스커트도 한 3m는 되는 거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어머님, 저는 좀 심플한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님은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신 채 결혼식은 평생에 한 번인데 어른 말 들어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라고 하셨어요. 결국 저는 시어머님이 고르신 드레스를 입게 됐습니다. 거대한 스커트에 반짝이는 비즈가 가득한 디즈니 속 공주님 같은 드레스요. 절대 제가 꿈꾸던 원하던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지만 시어머님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더 서러웠던 건 예랑이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고르신 거니까 예쁘겠지. 우리 엄마가 센스가 좋으시잖아. 라는 말뿐이었거든요. 제 평생 가장 중요한 날 제가 입을 드레스인데 저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웨딩홀 문제는 정말 지금 생각해도 한숨만 나옵니다. 시댁은 서울에 있고 저희 친정은 부산이거든요. 시부모님은 모두 은퇴하셨고 저희 아버지는 아직 현직에 계시고 또 결혼식장은 보통 신부 측 지역에서 한다고 들어서 처음에 부산에 있는 예쁜 웨딩홀을 보러 갔어요. 통유리창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채플 웨딩홀이었는데 예랑이도 저도 첫눈에 반해서 그날로 계약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저녁에 시작됐습니다. 예랑이가 저희가 찍어온 웨딩홀 사진을 시어머님께 보여드렸더니 바로 갑자기 웬 부산이냐며 서울 하객들은 부산까지 버스 태워 보낼 셈이냐고 한숨을 쉬셨대요. 어머니의 지인과 시댁 친척분들이 대부분 강남에 사시니 강남에서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어머님께서 직접 웨딩홀 3군데를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전부 강남 호텔 웨딩홀이었는데 솔직히 저희 예산으로는 좀 벅찬 곳들이었어요. 그 말씀을 드렸더니 내가 보태줄 테니까 걱정 말라면서 제 의견을 완전히 묵살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예랑이도 역시 우리 엄마 안목이 좋다며 자기도 강남 호텔에서 결혼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느낀 감정은 배신감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님이 고르신 호텔 웨딩홀로 결정됐는데 웨딩홀 답사 당일에도 황당한 일이 있었어요. 저희보다 시어머님이 더 적극적으로 매니저님과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식사 메뉴까지 전부 결정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렇고 우리 식구가 입맛이 까다로워서 아무거나 못 먹는다면서 말이죠. 제가 어머님, 저희 친정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같이 상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이고, 너희 집에서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그리고 부산 시골에서 오는 분들이 뭘 아시겠니? 내가 고르는 게 고급이니까 그렇게 알고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옆에 있던 웨딩홀 매니저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매니저님의 눈빛에서 연민이 느껴졌어요. 그때 매니저님이 신부님 의견도 여쭤볼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친절한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랑이한테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자며 불렀어요. 제가 서운한 부분에 대해서 다 말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예인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닐까? 왜 우리 엄마가 뭐만 하면 그렇게 트집을 잡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좋은 분이신데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야? 솔직히 나라면 드레스도 결혼식장도 애초에 우리 엄마한테 뭐가 좋으신지 물어보고 결정했을 텐데 너는 너무 네 마음대로 하려는 것 같아. 결혼식의 혼주는 부모님들이야. 솔직히 우리 엄마가 이 결혼식의 주인인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도 엄마가 너 위해서 우리 결혼식을 전부 다 도와주시겠다는데 드레스 하나 정도는 엄마 말씀대로 하면 어때서 그래? 그게 싫으면 네가 결혼식 비용을 다 내던가. 네가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트집 잡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애기 낳으면 어떡할래?
우리 엄마가 애기 봐주시겠다는데 그때도 이렇게 우리 엄마한테 트집 잡으면서 살 거야? 라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까지 거론하면서 저를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쓰시는 건 다 우리 형수 때문이야. 우리 형이 결혼하고 나서 엄마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맘대로 살더니 결국 이혼 직전까지 갔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처음부터 확실히 가이드라인을 정해두시려는 거야. 우리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니까.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얘랑이 형 부부의 일을 반면교사로 삼으셨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아들의 며느리처럼 절대 맘대로 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게다가 예비 신랑은 이걸 마치 저희를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더 소름이 돋았습니다. 예랑이는 형의 사례를 보고도 문제가 뭔지를 전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걸 우리에게 더 강한 통제가 필요한 이유로 보고 있다니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에는 이 결혼을 정말 하고 싶었어요. 얘랑이 나이가 좀 많지만 저도 어린 나이가 아니고 대학병원 의사라는 조건이 매력적이었고 안정적인 미래가 보장될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님의 지나친 간섭도 결혼하면 나아지겠지, 내가 며느리가 되면 달라지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녁에 결국 일이 터졌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결혼하면 저희한테 결혼 선물로 20억 상당의 강남 아파트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너무 기뻤고 부잣집에 시집가는 느낌이 확 들었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시어머님께서 웃으시면서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니까 우리 집안의 규칙을 알아야겠지? 앞으로 네가 지켜야 할 10계명이야 라면서 A4 용지를 꺼내셨고 저한테 꼼꼼하게 읽어보라고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씩 읽어내려가면서 충격에 휩싸였고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첫 번째 조항은 주간 방문 의무였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찾아와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 두 번째는 출산 의무였습니다. 집안의 대가 이어져야 하니까 시험관을 해서 아들 2명을 낳아야 한다. 세 번째, 제사 참여는 절대적이었어요. 1년에 제사가 10번이고 무조건 와서 음식 준비를 해야 한다. 회사나 친정에 무슨 일이 있어도 시댁 제사가 우선이다. 네 번째도 충격적이었죠.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라는 거였습니다. 시댁에 준 집이고 아들 집 가는데 직접 문 열고 들어가는 게 당연하다. 그러니 모든 비밀번호는 오픈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연례 가족여행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가족 모두 해외여행을 가야 한다. 물론 신혼여행도 시댁 식구 다 같이 가족여행으로 갈 거고 대신 여행 비용은 시부모님이 낸다. 여섯 번째, 명절 규정이요. 명절에는 시댁에서 이틀은 자고 가야 한다. 첫날 와서 둘째 날 저녁에 가면 안 되고 최소 이틀은 자고 그 다음에 친정에 가든지 한다. 일곱 번째로 건강을 위해서 밀키트는 절대 안 되고 모든 식재료는 유기농으로 사야 하며 치약도 파로돈탁스나 센소다인만 가능하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는 남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남편한테 돈 얘기로 잔소리하지 마라. 월급을 포함한 모든 아들 돈은 시어머니가 관리할 테니 필요하면 이유를 말하고 받아가라. 그리고 남편이 집에 늦게 들어와도 뭐라 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는 재산권 제한이었습니다. 나중에 그 집을 팔거나 이사 갈 때는 꼭 시댁과 상의해야 한다. 시댁에서 사준 집이니 명의는 아들 이름이라도 시댁 것이나 마찬가지다. 거기에 덧붙여서 잠자리 횟수와 시간까지 정해져 있었고 아직 생기지도 않은 두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이 모든 걸 마치 당연한 듯이 심지어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각각의 조항이 마치 쇠사슬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충격으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나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손이 떨리고 있더라고요. 입술을 깨물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특히 그러라고 집 해주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눈물이 핑 돌았는데 혹시라도 울음이 터질까봐 식탁 밑으로 제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시집살이가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저당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시댁 식구들 말처럼 20억이라는 돈 앞에서 제가 너무 버릇없이 구는 걸까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게 정말 괜찮은 거 맞아? 우리 결혼 생활에 이렇게까지 시어머님이 개입하시는 게. 넌 도대체 왜 그러냐? 20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주시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아파트를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우리의 사생활은? 솔직히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매주 의무적으로 방문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잠자리 횟수랑 시간까지 정해놓고 자녀 계획도 모든 게 시어머님 마음대로잖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게 정상이냐고. 말을 왜 그딴 식으로 하냐? 그럼 뭐 우리 엄마가 비정상이고 정신병자라도 된다는 거야 뭐야? 이 주제에 20억짜리 아파트면 어떤 조건이든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일이지 왜 자꾸 우리 엄마를 이상한 사람처럼 몰아가? 내가 언제 어머님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어? 난 그저 우리 둘의 인생인데 간섭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이건 간섭을 넘어서 집착이라고. 무서워서 오빠랑 같이 살겠어? 오빠한테 하듯이 이젠 나까지 어머니 꼭두각시가 되는 건데 오빠마저 어머님 편만 들고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못하는 상태라면 난 오빠랑 결혼 못하겠어. 난 우리 엄마 잘못하신 거 하나도 없다고 봐. 오히려 네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김치녀 같은데? 20억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 정도 조건이면 좀 맞춰줄 수도 있는 거 아냐? 돈도 받고 네 마음대로 살고 너야말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냐? 계속 돈돈거리는데 솔직히 40살이나 처먹고 아직까지 엄마 카드로 살고 지 월급은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는 주제에 네가 할 말이야? 솔직히 난 오빠가 왜 그렇게 마마보이처럼 사는지 이해가 안 돼. 자기 돈 관리도 못하고 심지어 옷도 헤어스타일도 다 엄마가 골라주고 시키는 대로 하는 남자가 요즘 몇이나 될 것 같아? 지금 나까지 욕하는 거야? 차 사고 시계 사고 흥청망청 쓰는 남자들보단 엄마가 돈 관리해주는 남자가 훨씬 좋지. 넌 진짜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네. 우리 집에 못 맞추는 욕심 많은 여자는 나도 싫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뒤에서 그 새끼가 뭐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더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실 아직도 마음이 너무 복잡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제 선택이 옳은 건지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솔직히 대학병원 의사라는 조건, 연봉 1억이라는 경제력, 이런 조건을 가진 남자를 제가 또 만날 수 있을까요? 33이라는 제 나이에 이런 선택이 과연 현명한 걸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20억짜리 강남 아파트, 밤마다 부동산 앱을 들여다보면서 이걸 정말 포기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찾아가서 잡아야 하는 건지 가슴이 답답해져요. 예식장 계약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웨딩홀, 드레스, 메이크업. 하나하나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미 지불된 금액들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겁쟁인가요? 아니면 욕심이 과한 걸까요? 이런 고민을 친구들에게 하면 적당히 맞춰주면서 살면 된다. 어차피 결혼하면 얘랑이는 시어머니보다 너랑 더 가까워질 텐데. 뭘 그렇게까지 고민하냐. 나중에 천천히 바꾸면 되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의 반응은 정반대예요. 제가 10계명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어머니가 서럽게 우시더니 예희야, 결혼 전부터 이런데 결혼하고 나면 더 심해지는 게 시댁이야. 그런 집에 시집 가면 넌 평생 노예로 살아야 해. 라고 하시면서 밤새 한숨만 쉬셨습니다. 아버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셔서 뭐? 네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이딴 결혼을 한다는 거야? 돈 때문에 네 인생을 망치지 마라. 그런 집구석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 친구들 말대로 적당히 살면 될까요? 아니면 부모님 말씀대로
당장 빠져나와야 할까요? 매일 밤 이런 생각으로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DJ 담비입니다. 아직도 이런 정신 나간 시댁이랑 우유부단한 남자가 존재하다니 놀랍네요. 먼저 이런 어려운 결정의 순간에 사연을 보내주신 33살 예비 신부님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연을 자세히 읽어보니 이건 정말 금빛 족쇄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20억짜리 아파트라는 황금 3장을 주면서 그 안에서 평생 착한 며느리 역할을 하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시어머님의 10계명이라. 남의 인생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시어머니 요즘 없습니다. 굉장히 드물어요. 특히 제 피가 거꾸로 솟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녀 계획을 왜 지가 정해요? 이건 예비 신부님의 신체와 인생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에요. 출산은 부부가 함께 결정할 일이지 시어머니가 조건으로 내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솔직히 요즘 딩크가 많잖아요. 아예 안 낳을 예정이라면 미리 시댁이나 친정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부부끼리 상의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희님 예비 시어머니의 10계명은 너무 징그럽고 소름 돋아요. 그리고 예비 신랑분은 솔직히 많이 실망스럽네요. 40살 먹은 의사가 아직도 엄마 치마폭에 쌓여가지고 게다가 이런 불합리한 상황에서 사랑하는 여자의 편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예민하다고 몰아붙이다니 이건 마마보이를 넘어서 가스라이팅이라고 봅니다. 예희님,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결혼 하지 마세요. 첫째, 이건 결혼이 아니라 계약직 며느리 채용 공고예요. 시어머님은 20억이라는 돈을 제시하면서 아들 부부의 산 전체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둘째, 40살의 의사가 아직도 어머니의 모닝콜을 받고 모든 결정을 어머니와 상의한다는 건 이분이 평생 독립하지 못하고 결혼해서도 모든 결정을 아내가 아닌 시어머니와 상의할 거란 게 눈에 훤해요. 셋째, 예비 신랑분의 태도를 보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상황에서도 어머니 편만 들고 예희님의 감정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잖아요. 이런 분이 결혼 후에 갑자기 달라질 거라 기대하지 마세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지는 건 없습니다. 넷째, 친정 부모님 말씀이 100번 오르세요. 이건 노예계약이나 다름없어요. 하지만 남편 직업이 의사고 20억짜리 아파트가 생기는 기회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버는 돈은 아내의 통장이 아닌 시어머니의 통장으로 들어가고 그 돈을 쓸 때마다 아내는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내의 감정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 과연 좋은 배우자일까요? 예식장 계약금이 아깝다는 생각도 드시겠죠. 하지만 어차피 그거 다 시어머니가 내신 거 아니에요? 내 돈 잃는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감당하실 일이죠. 그리고 그 계약금을 포기하는 게 평생의 불행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결정이고요. 물론 33살이라는 나이가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결혼을 하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좋은 인연은 분명 있어요. 1. 당장 이 결혼 준비를 중단하세요. 2. 예비 신랑에게 확실히 입장을 전달하세요. 당신 어머님의 통제를 받으며 살 수 없다. 나는 노예가 아니다라고요. 3. 만약 예비 신랑이 여전히 어머님 편만 든다면 그건 답이 된 거예요. 4.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친구들은 당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돈으로 매길 수 없어요. 더 좋은 인연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돈이 중요하고 나라는 인격을 포기하고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꼭두각시처럼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선택은 예희님이 하는 거니까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도 지인분들에게 예희님의 사연을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예희님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